왕! 왕! 왕왕! 날카로운 게 짖는 소리가 서울 변두리 조용한 새벽을 찢었다. 강민혁 중위의 반려견 토르는 평소와 달리 관 주변을 맴돌며 계속해서 불안하게 짖어댔다. 토르, 조용히 해. 무슨 일이야? 전직 수사관이자 강민혁의 오랜 친구 윤재우는 불길한 예감에 잠에서 깼다. 일주일 전 작전 중 사망했다는 강민혁의 장례식이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다. 군은 시신이 훼손되어 가족에게 보여드리기 어렵다며 관을 열지 말라 당부했다. 민혁아, 내가 정말 그렇게 쉽게 떠날 리가 없는데. 토르의 짖음이 더욱 격렬해졌다. 그때 강민혁의 부모님이 거실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토르가 왜 저러죠? 충혈된 눈으로 강민혁의 어머니가 물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윤재우는 토르의 이상한 행동에 의문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관에 다가갔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관의 뚜껑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에요? 관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강민혁 중위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다. 군복 한 벌과 훈장 몇 개만이 정중하게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토르가 창문을 향해 달려갔다. 윤재우는 토르의 행동을 보고 창밖을 확인했다. 누군가 있어.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골목으로 사라지고 엔진 소리가 들렸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윤재우는 즉시 차에 올라 검은색 밴을 쫓기 시작했다. 새벽 도로는 한산했지만 검은 밴은 전문 운전자가 조종하는 듯 날카롭게 움직였다. 약 10분간의 추격 끝에 윤재우는 차량을 놓쳤지만 번호판 일부를 기억해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전 전직 수사관 윤재훈입니다.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는데 수배 좀 부탁드립니다. 번호는 서울나 3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재훈은 끊임없이 백미러를 확인했다. 15년간의 수사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시신 도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혁아, 대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강민혁의 시신은 사라졌고 그의 죽음에는 어떤 의문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이제 윤재훈은 친구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서야 했다. 과연 강민혁 중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누가 그의 시신을 가져간 걸까? 혹시 그는 정말로 죽은 것일까? 수수께끼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윤재훈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군복을 입은 2명의 장교가 거실에 서 있었고 토르는 그들을 향해 낮은 그르렁 소리를 내며 경계하고 있었다. 윤재훈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최도현 대위입니다. 이서연 중위입니다. 윤재훈은 곧바로 긴장했다. 방첩사령부라. 무슨 일로 오셨죠? 강민혁 중위의 실종에 관한 조사를 위해 왔습니다. 최도현 대위는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소식을 들으셨죠? 경찰에 신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는 이미 강민혁 중위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중위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극비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극비 임무라고요? 민혁이가 윤재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개는 강민혁 중위의 반려견인가요? 최도현이 토르를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다. 네, 민혁이가 특수부대에서 함께 훈련한 군견이었습니다. 매우 훈련된 개군요. 원래는 폭발물 탐지 전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윤재우는 순간 놀랐다. 토르의 과거는 가까운 지인들만 아는 정보였다. 윤재훈 씨, 강민혁 중위의 죽음은 단순한 사망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도현의 말투는 단호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이라 더 이상의 정보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토르가 갑자기 마당으로 달려갔다. 토르야, 뭘 찾은 거야? 윤재훈이 토르를 따라 나갔고
두 장교도 뒤를 따랐다. 마당에서 토르는 관목 아래를 열심히 파고 있었다. 토르가 파헤친 곳에서 윤재우는 작은 금속 물체를 발견했다. 군용 마이크로 SD카드였다. 특수 금속 케이스로 보호되어 있었고 군사용 장비임을 나타내는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그게 뭡니까? 최도현 대위가 급하게 다가왔다. 모르겠습니다. 토르가 발견했어요. 이건 군용 특수 암호화 SD카드입니다. 이서연의 목소리에는 심각함이 묻어났다. 윤재훈 씨, 그 SD카드는 저희에게 맡겨주셔야 합니다. 최도현이 손을 내밀었다. 윤재훈은 망설였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제가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도현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때 토르가 최도현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토르는 보통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윤재우는 토르의 행동에 의미가 있다고 직감했다. 이서연이 개입했다. 윤재훈 씨, SD카드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도 함께 와서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들이 막 집을 나서려는 순간 윤재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청 수사과의 옛 동료였다. 재훈아, 내가 문의한 차량 번호 조회해봤어.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 공식적으로는 폐차 처리된 번호야.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 건에 대한 조회를 하자마자 상부에서 조사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야. 윤재훈의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다. 고마워. 조심할게. 전화를 끊은 윤재훈은 방첩사령부 요원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들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들었다. 방첩사령부 차량에 오르며 윤재훈은 몰래 SD카드를 복제본으로 바꿔치기 했다. 진짜 SD카드는 안전하게 숨기고 가짜를 건네는 계획이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 친구를 위해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방첩사령부 본부에 도착한 윤재훈은 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실험실로 안내받았다. 기술자가 SD카드를 특수 장비에 연결했지만 곧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대위님, 이상합니다. 이 SD카드는 비어 있습니다. 최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윤재훈 씨, 무슨 설명이라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토르가 발견한 그대로 가져온 것뿐입니다. 긴장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실험실 문이 열리며 한 인물이 들어왔다. 군복을 입은 고위 장성으로 어깨에는 준장 계급장이 빛났다. 백승호 준장님, 최도현과 이서연이 동시에 경례했다. 윤재훈 씨군요. 저는 국방부 특수전략과 백승호 준장입니다. 백승호 준장은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사무실은 군사 지도와 첩보 자료들로 가득했다. 윤재훈 씨, 당신에게 말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백승호 준장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강민혁 중위는 살아 있습니다. 방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요? 윤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 당신이 들은 그대로입니다. 강민혁 중위는 살아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럼 시신은? 장례식은 왜?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강민혁 중위는 북한의 비밀 핵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위장된 것이었습니다. 윤재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그의 부모님은 얼마나 괴로우셨는데. 문제는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백승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부 정보가 유출되었고 누군가가 강민혁 중위의 시신이 실제로는 빈 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민혁 중위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를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민혁이는 어디 있습니까? 백승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우리는 현재 강민혁 중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4일 전 마지막 접선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D카드를 찾고 계신 겁니까? 강민혁 중위는 임무 중 확보한 정보를 암호화해 여러 개의 SD카드에 분산 저장했습니다.
백승호가 설명했다. 그리고 토르는 이 정보 전달을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윤재호는 백승호를 돕기로 약속했지만 동시에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다. 그는 결국 진짜 SD카드를 건넸고 기술자들이 분석을 시작했다.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백승호는 윤재훈에게 강민혁의 마지막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강민혁은 서울 외곽 산업단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그곳에서 적대 요원들과 교전이 있었다고 했다. 그때 실험실에서 기술자가 급하게 들어왔다. 준장님, SD카드 내용 일부를 해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 누구도 믿지 마라.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재호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다. 배신자라. 백승호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이미 내부 유출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백승호는 윤재훈에게 공식적인 대응팀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동의했지만 내심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누구도 믿지 마라는 메시지는 민혁이 남긴 것이 분명했고 그 의미는 명확했다. 이 방에 있는 누군가도 배신자일 수 있다는 것. 방첩사령부에서 나온 윤재훈은 즉시 강민혁의 집으로 향했다. 민혁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했지만 동시에 방첩사령부, 특히 백승호 준장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토르가 여전히 불안한 기색으로 그를 맞이했다. 강민혁의 부모님은 이웃집에 가셨다고 했다. 토르야, 민혁이가 또 다른 메시지를 남겼을까 찾아봐야 해. 윤재호는 집 안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때 토르가 갑자기 현관문으로 달려가 낑낑거렸다. 토르의 목줄을 살펴보니 안쪽에 작은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다. 그 안에서 작은 쪽지가 나왔다. 강민혁의 필체로 쓰인 간결한 메시지였다. 위험, 누구도 믿지 마라. 책상 서랍 속 열쇠, 지하실. 윤재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메시지는 SD카드에서 발견된 경고와 동일했다. 서재에서 그는 강민혁의 책상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이 상자는 윤재훈이 10년 전 강민혁의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상자 안에는 열쇠 하나가 있었다. 지하실로 내려간 윤재훈은 토르의 안내로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다. 열쇠로 금고를 열자 문서 파일과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가 나왔다. 문서에는 오퍼레이션 샤도우라는 작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수집 작전이었고 강민혁이 핵심 요원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문서 뒷부분의 메모였다. 재훈아, 이 문서를 읽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야. 나는 오퍼레이션 샤도우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 우리 군 내부에 적의 스파이가 있어. 그리고 그 스파이는 고위급이야. 특히 백승호 준장을 조심해. 하드 드라이브에 모든 증거가 있어. 비밀번호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함께 갔던 그곳의 좌표야. 윤재훈은 충격에 빠졌다. 백승호 준장이 의심스럽다고. 하지만 그는 방금 전까지 백승호와 함께 있었고 그는 민혁을 찾는데 도움을 주려 했다. 그때 윤재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다. 여보세요? 재훈이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윤재훈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강민혁의 목소리였다. 민혁이, 너 정말로 살아있는 거야. 목소리 낮춰. 시간이 없어. 내 말 잘 들어. 강민혁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백승호가 의심스럽다고 했지? 그는 이중 스파이야. 내가 증거를 다 모았어. 어디 있는 거야, 민혁아? 오늘 밤 11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자주 가던 그곳으로 와. 혼자 와야 해. 아무도 따라오게 하지 마. 이건 단순한 간첩 사건이 아니야. 더 큰 음모가 있어. 백승호는 수년간 북측에 군사기밀을 유출해왔어. 갑자기 통화 중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제길, 들켰어. 재훈아, 오늘 밤 11시 꼭 와줘. 통화가 끊겼다. 윤재훈은 발견한 문서와 하드 드라이브를 가방에 넣었다. 집을 나서며 그는 계획을 세웠다. 하드 드라이브 내용을 확인하고 오늘 밤 민혁을 만나야 했다. 하지만 방첩사령부가 그를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차를 출발시키며 윤재훈은 백미러를 확인했다. 민혁의 생명이 그리고 국가 안보가 그의 행동에 달려 있었다. 윤재훈은 컴퓨터 보안 전문가인 옛 동료 김태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태준은 윤재훈의 급한 부탁에 하드 드라이브 분석을 도와주기로 했다. 이거 군사용 암호화 장치가 적용된 거잖아. 어디서 구한 거야? 복잡해. 그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만 말해줘. 태준은 특수 장비로 작업을 시작했고 곧 하드 드라이브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다. 백승호 증거라는 폴더 안에는 백승호 준장이 북한 요원들과 만나는 사진들, 기밀 문서를 전달하는 영상, 암호화된 메시지, 기록들이 있었다. 윤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뭐야? 이건 국가 기밀 같은데. 다른 폴더에는 민혁이 작성한 계획서가 있었다. 내가 실종되거나 죽었다고 보고되면 이것은 백승호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모든 증거를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만약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비밀 장소에서 만나자. 오늘 밤 11시. 이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에 윤재훈은 놀랐다. 태준이 데이터를 복사해준 후 그는 서둘러 방첩사령부로 돌아갔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였다. 본부에 도착하자 이서연이 그를 반겼다. 윤재훈 씨, 백승호 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SD카드 분석이 완료되었어요. 회의실에서 백승호는 SD카드에서 발견된 북한 핵 시설 정보를 설명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강민혁 중위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말요? 어디에 있나요? 백승호는 지도에서 정확히 민혁과 윤재훈이 약속한 장소를 가리켰다. 오늘 밤 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특수팀을 구성해 그를 구출할 계획입니다. 윤재훈은 충격을 받았다. 백승호는 이미 민혁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언제 작전을 시작하나요? 오늘 밤 10시에 팀이 출발합니다. 11시 정각에 현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윤재훈 씨도 함께 갈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재훈은 화장실로 향했다. 백승호는 민혁의 계획을 알고 있어. 이건 함정이야. 화장실을 나오던 중 그는 우연히 이서연과 마주쳤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일로요. 이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은 윤재훈을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다. 전자기기 탐지기로 방을 스캔한 후 그녀는 말했다. 윤재훈 씨, 저도 강민혁 중위의 친구입니다. 그는 저를 신뢰했고 백승호 준장에 대한 의심을 저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서연은 민혁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의 진심을 증명했다. 저는 이중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민혁 중위를 감시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요. 백승호는 민혁이 오늘 밤 나타날 장소를 알고 있어요. 함정을 설치한 것 같아요. 윤재훈이 걱정했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이서연이 결단력 있게 말했다. 사전 정찰을 이유로 먼저 현장에 가서 민혁 중위에게 경고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승호는 이서연이 혼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최도현 대위를 함께 보냈다. 계획은 더 복잡해졌다. 화장실에서 윤재훈은 최도현과 마주쳤다. 조심하세요. 모든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도현이 속삭이고 사라졌다. 저녁 10시 작전팀은 출발했다. 윤재훈은 백승호와 같은 차에 탔다. 북한산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서연의 무전 보고가 들어왔다.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누군가 이미 이곳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혁이 이미 도착한 것일까?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갑자기 숲 속에서 총성이 울렸다. 엎드려 어둠 속에서 연속적인 총성이 울려 퍼졌고 윤재우는 반사적으로 바닥에 몸을 던졌다. 민혁이, 윤재우는 본능적으로 친구의 이름을 외쳤다. 백승호가 무전기를 통해 명령했다. 모든 팀원들, 사격 지점으로 이동하라. 타겟을 놓치지 마라. 혼란 속에서 윤재우는 특수부대원들을 따라가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로 결정했다. 그는 민혁을 찾아야 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놀라서 반사적으로 공격하려는 순간 이서연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이쪽이에요. 이서연이 속삭였다. 그들은 숲속 좁은 길을 따라 조용히 움직였고 작은 동굴 같은 공간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최도현이 누군가를 부축하고 있었다. 민혁아, 윤재우는 그 인물이 강민혁임을 즉시 알아보았다. 강민혁은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살아있었다. 재훈아, 내가 올 줄 알았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총상이야. 일주일 전에 입은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백승호가 여기 있어. 그는 정말 이중 스파이야. 저는 이중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최도현이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백승호 준장의 부하로 일했지만 실제로는 군 내부 정보국에서 그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최대위는 강민혁 중위를 먼저 찾아 안전하게 대피시키려 했던 겁니다. 이서연이 덧붙였다. 누가 먼저 총을 쏜 거지? 윤재훈이 물었다. 백승호의 부하들이에요. 그들은 저희가 민혁 중위를 찾은 것을 발견했어요. 이서연이 대답했다. 백승호는 당신을 북한 요원이라고 팀에게 브리핑했습니다. 최도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당신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제가 비밀리에 군 내부 정보국에 연락했어요. 이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드 드라이브는 어디 있어? 민혁이 물었다.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 복사본은 내가 가지고 있고.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긴장하며 숨을 죽였다.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좀 더 수색해봐. 반드시 찾아내야 해. 백승호의 목소리였다. 동굴에는 뒤쪽으로 나가는 작은 통로가 있어요. 최도현이 말했다. 좁긴 하지만 한 명씩은 통과할 수 있어요. 윤재훈 씨가 먼저 가세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서연이 말했다. 저희는 뒤에서 엄호하겠습니다. 윤재훈은 통로로 향했고 약 50m 이동했을 때 갑자기 총성을 들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혁아, 윤재훈은 되돌아가려 했지만 통로가 너무 좁았다. 통로의 끝에 도달한 윤재훈은 밖으로 나와 숨어서 기다렸다. 몇 분 후 이서연이 피에 젖은 채 나타났다. 그들이 우리를 찾았어요. 최 대위가 그들을 막아주고 있어요. 민혁 중위는 부상을 더 입었지만 살아있어요. 그럴 수 없어. 윤재훈은 통로로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이서연이 막았다. 안 돼요. 당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들은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멀리서 차량 불빛이 접근하는 것을 보았다. 군 내부 정보국이에요. 제가 요청한 지원이 드디어 도착한 것 같아요. 김준호 대령이 이끄는 정보국 요원들이 즉시 산으로 올라갔다. 약 20분 후 무전기에서 소식이 들렸다. 대령님, 동굴을 확보했습니다. 백승호는 사살되었습니다. 최도현 대위와 강민혁 중위를 발견했습니다. 2명 모두 중상을 입었지만 생존해 있습니다. 윤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혁이가 살아있어. 날이 밝아올 무렵 윤재훈은 군 병원에서 민혁의 병실 앞에 앉아 있었다. 의사들은 민혁이 여러 발의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이서연이 다가왔다. 그들은 함께 병실로 들어갔다. 민혁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들이 들어오자 눈을 떴다. 재훈아. 민혁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선명했다. 민혁아, 다 끝났어. 우리가 해냈어. 증거는 안전해.
모든 것이 명백해졌어. 백승호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아. 민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 대위는 어떻습니까? 그도 살아있어요. 수술 중이지만 회복될 거래요. 김준호 대령이 들어와 말했다. 강민혁 중위, 국가를 위한 당신의 헌신과 용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수집한 증거 덕분에 우리는 수년간 계속되어 온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토르는 어떻게 됐을까? 민혁이 갑자기 물었다. 윤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내 부모님이 잘 돌보고 계셔. 내가 돌아오면 정말 좋아할 거야. 반드시 돌아갈 거야. 민혁의 눈빛이 결연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함께 돌아가자, 민혁아. 바깥에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